유능한 보수, 따뜻한 보수, 내 삶을 바꾸는 생활 보수라는 게 참 눈에 띄는데요. 보수 정당. 어떤 보수로 이끌어갈 것인가 꾸민 말이 명쾌하기도 한데요. 조금 덧붙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보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깨끗한 보수, 우리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 보수 정당을 국민들께서 못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부패한 건 아닌데 부패한 분들이 있어서 국민들께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장부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여러 중앙의 국회의원님들 모시지 않았던 이유가 우리끼리 좀 한번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가를 생각해보는 자리가 오늘이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정말 우리 대전의 당원들 동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자 했던 뜻인데 아무튼 그런 깨끗하게 투명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모든 정책 결정, 모든 것들이 의리알처럼 바닥까지 들여다보이게 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습니다.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깨끗한 보수라고 깨끗한 보수. 네. 일부 잘못된 부패를 개선하고 청구해서 깨끗한 보수를 지향을 한다. 그 다음에 유능한 보수. 1분 정도로 대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유능한 보수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죠.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실천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해내는 유능함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유능한 보수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대전에 뭐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도시철도 2호선, 충청권 광역철도, 해덕 인터체인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자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현안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유능한 보수로 정의를 해주셨고요. 따뜻한 보수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뭐 이제 흔히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같은 정도로 잘 살고 같은 정도로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더 배운 사람, 더 돈 있는 사람, 힘이 더 있는 사람, 그 사람들끼리만의 세상이 될 수 있는가?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분들을 늘 생각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따뜻한 보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생활 보수. 이게 참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 흔히들 얘기할 때 뭐 정치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어떤 사람을 어떤 당을 막 지지한다고 하면 야 어떤 사람이 시장 된들 번째 사석이 되는 노문자까지 어떤 놈이 시장 된들 너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래 어떤 당이 된들 너하고 뭔 상관이 있어 지금까지 정치는 이렇게 되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당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구청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평생학습, 생활체육, 그리고 도시농업과 로컬푸드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 그거 이외에도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는 정치하면 선거판에 으쌰으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정당에 참여해서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고 그걸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이거를 하는 게 정당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 대전시장이 내년 선거에서 정말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게 되면 시민들의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자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형태로 하는 것도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의 창구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생활 보수에 대한 설명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지금 SNS를 통해서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번 시장 당직 인선에 어떤 기준으로 인선을 하셨는지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 임명장 드렸지만 당직을 수락해 주신 동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시당 위원장이 되면 당직자분들을 쭉 모시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고민했던 건 이겁니다. 작년 지방선거에 우리가 참패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두 개의 성격이 비슷한 보수적인 정당이 합쳐졌는데
당은 합쳐졌는데 사람께 안 합쳐졌던 면도 있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뭐 특정 적을 뭐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저 김세환 위원장, 전 대전 시티즌 사장 그런데 염홍철 시장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우리 젊은 대전의 인재인데 저런 분들도 좀 당직을 맡아달라 저는 요청했었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그 새누리당 대전시당의 이름으로 대전의 어떤 보수적인 건강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같이 잘 함께 어떤 참여를 못하고 있던 이런 분들 모두가 함께 이렇게 당직을 좀 맡아서 힘을 모아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어떤 그게 당직 인선의 최고의 기준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자. 건강한 보수 세력이라면 과거에 어떤 적기가 있든 다 이제 풀을 털고 다 함께 하자. 우리 저기 수석부위원장을 맡아주신 최춘규 우리 그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덕구에 의장을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대덕구청장 경선에서 아깝게 했죠. 근데 바로 경선 승리한 조금 아까 소개했던 박수범 청장의 당선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정말 그 뜨거운데 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덕구만 유일하게 대덕구청장이 구청장 선거에서 이겼던 것은 우리 저 최충규 동지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제가 모임에 이제 바빠서 갔었습니다만 대덕구청장께 제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과거에 민주당 쪽, 열린우리당 쪽에 김창수 전 국회의원이 이제 구청장을 하셨어요. 그때 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누구냐면 김원웅 전 국회의원이었거든요. 두 분이 같은 당이고 고등학교 선후배이기도 한데 사이가 아주 안 좋으셨어요. 근데 지금 두 분들 다 정치인선에서 좀 물러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박수범 구청장께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다른 것 없습니다. 여기 당직을 맡아주신 이 모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당원 동지들부터 뭉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서로 소 닦고듯이 하면 전패하게 될 거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2004년에 전패해봤습니다. 2004년 제가 총선에 출마해서 6개 열린우리당이 싹쓸이하는 그때 패배를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당직 인선을 했습니다. 구청장 시절 연임을 하시면서 국회의원 1년간도 재임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좀 일화를 소개를 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 제가 이제 TV에 어떤 이렇게 국회의원 되고 나서 어떤 저게 이렇게 비춰지는 걸 보고 어떤 분들이 아니 저기 그럼 친박이요, 비박이요, 몸박이요 도대체 아니 원래 친이 아니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떤 계파도 아니고 있다면 친국민계다 오로지 이런 얘기를 제가 쭉 해오고 있는데 다만 이렇습니다. 제가 회덕 IC도 그렇고 대전 산업단지 리모델링 이런 거 하겠다고 했는데 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국비 따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비 배정하는데 어떤 영향력이 있는 분들한테 일부러도 막 친하려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이 저하고 같이 회의도 하자 또 뭐 저기 밥도 먹자 그러면 가야지. 거기 무슨 게 모이는 거 아니고 그럼 나는 안 가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만 항제하는 길이 아니라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적에도 어떤 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반표선인데 자기 주제를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대덕구청장 할 때 있죠? 조금만 더 해요. 네. 대덕구청장 할 때 송촌 생활체육공원 만드는 게 10년 수건 사업이라는데 공무원 월급 줄 돈도 부족한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겠어서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 고민하고 해보니까 행자부 2차관이 한범덕 씨라고 요 전번에 청주시장 했던 분인데 그분이 보니까 옛날에 관선 대덕구청장을 했더라고요. 그분은 청주시장도 민주당으로 했던 분이 우리 쪽이 아닌데 근데 관선 대덕구청장 했던 그 인연 하나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선배님 했습니다. 그 선배님 제가 지금 대덕구청장인데 옛날에 대덕구청장 관선 때 하셨다는데 저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서울로 오라면 서울로 당장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내 친구가 유성의 그 월드컵 경기장 옆에 중국집 하는데 거기서 봅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위암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술도 잘 됐어요. 그래서 술 먹고 제가 조금 지나가지고 이 맨 바닥에 무릎 딱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차관님 특별교부세 20억만 도와주세요. 대덕구에서 20억만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총장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대덕구 안 챙기면 못 챙기겠어요. 막 그러더니 그래도 바로 10억을 내려보내더라고요. 이렇게 아무튼 뭐 에피소드라기보다 부총리가 국회의원 지금까지는 다른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는 지역을 위해서 돈을 끌어와서 주민들께 약속한 것을. 자, 이제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혁필 비례대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경선제라고 이렇게 또 우리말로 하는데 이런 어떤 정당이 공천을 해야 되는데 인물을 공천을 하는 방식이 크게 당원들끼리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누가 찍어내리는 이거는 정말로 이건 민주까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상향식으로 하는데 당원들끼리만 하는 거 그걸 코커스라고 영어로는 그리고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까지 다 해서 후보를 뽑아내는 거를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영어로 하는데 우리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 본인이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천을 뭐 2번인가 3번이나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뭐냐 누군가 힘을 가진 사람이 안 주는 이런 거를 보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직접 우리 당의 후보를 뽑도록 하자라고 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게 저희 당론이고 그걸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근데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안 돼요. 법으로 뒷받침돼서 예를 들어 선거하려면 동사무소에 통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투표용지 집어넣고 막 보내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 지금 우리 시당에 직원 4명 있는데 우리 시당에서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행정 조직이 다 뒷받침을 해줘야 그런 식으로 당원이든 아니든 대전시민 누구나 새누리당 후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야당하고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야당이 지금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다 그렇게만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제가 작년에 시장 예비후보 나왔잖아요. 20일 활동했는데 정말요. 불법 아무것도 안 해도 5천만 원 깼어요. 근데 우리 당의 당론에 의하면 1년 동안 예비후보 할 수 있게 해주겠대요. 그럼 1년 동안 예비후보 할 수 있는 사람은 재벌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공영제 차원에서 어떤 뒷받침이 또 있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여기서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근본 취지는 뭐냐면 누군가 힘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찍어 누르는 식으로 작년에 저 보궐선거 여기 국회의원 나오는데 시장 예비후보 탈락하고 나니까 정용길은 정치 생명 끝났대. 누구 딴 사람 공천 주기로 이미 다 대덕구는 결정됐대요. 네? 근데 그래도 새누리당이 희망이 있고 민주적인 정당인 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저는 대덕구민들께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제가 평생 두고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워낙 차이가 나니까 저를 이제 공천을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 새누리당이 그렇게 희망이 없는 당이 아니었다 과거에도 좀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지역의 주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누군가가 이미 다 짜놨다더라. 누군가 받기로 다 됐다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자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고 새누리당이 그걸 지향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여야 합의를 통한 법제화가 우선시돼야 국민 참여 경선제를 실행을 해 나갈 수가 있겠군요. 그게 또 과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국회는 선거구 증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지금 유산구 인구 상한선 이 추구에서 분부가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또 견해를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뭐 여야 간의 생각이 워낙 달라가지고 해왔지만 거의 정개특위에서 이렇게 일치된 거는 현행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선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대전은 유성이 하나 늘어난다라는 거는
거의 99% 확실합니다. 그래서 6개 선거구가 7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야당에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미정부는 그것 실현성이 별로 낮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더라도 어떤 일본식, 독일식이 아닌 이런 걸로 한다는데 일단 비례대표 숫자를 좀 줄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해가지고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농촌 지역은 확 줄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하게 되면 어찌됐건 이 지역구 숫자가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300명을 더 늘리는 거는 국민들이 아무도 원치 않잖아요. 국회의원 숫자 늘어나는 걸 아무도 반기시지 않거든요. 참 여기서 한번 말씀드려야 돼요. 저기 연금 120만 원 성생 받을 수 있게 돼서 좋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번 제가 19대인데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연금 일체 1원도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국회의원은 니들은 하루만 해도 120만 원 받잖아요. 그러는데 지난번 18대까지 하셨던 분들 그분들도 이제는 재산에 따라 재산이 많으면 조금 재산이 워낙 없고 가난한 분이면 120만 원 이렇게 받는 걸로 다 바뀌었다는 말씀 드리는데 어쨌든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 늘어나는 거를 국민들이 원치 않으니까 300명 묶어놨는데 헌법재판소 기준 새로운 걸 적용하다 보니까 지역구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전체를 안 늘리려면 어떻게 비례대표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